한편 신라에 남아있던 김유신도 행동에 들어갔다. 김춘추가 억류되자 별동대 3,000명을 고구려 국경에 집결시켰다. 지금 이 나라의 어진 재상이 고구려에 붙들려 있는데 어찌 두렵다 하여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김춘추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기반들이 와해되어 나가는 것들을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간 거죠. 그것은 신라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희생입니다. 그런 제스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진골 귀족들에게 아주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기지와 김유신의 무력 시위로 김춘추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고구려 행이었다. 김춘추의 목숨을 건 고구려 행은 별 성과 없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당하고 신라가 국가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선덕여왕과 진골 귀족들은 걱정만 할 뿐 누구 하나 뚜렷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김춘추가 움직인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도 김춘추에 대한 짧은 기록이 나옵니다. 춘추는 얼굴이 잘생겼고 쾌활하게 말을 잘했다. 고구려에 다녀온 김춘추는 또다시 외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외에는 백제계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춘추의 일본행 역시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그의 일본행을 감행케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백제를 제압하기 위해 외교에 몰두했던 김춘추.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경주시 교동, 김유신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이 남아있다. 김유신은 이곳 자신의 집으로 김춘추를 자주 불러 축국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김유신 집을 드나들던 김춘추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는 눈이 맞았고 급기야 문희는 혼전 임신을 했다. 이 사실을 안 김유신은 부도덕한 여동생을 태워 죽이겠다며 마당에 불을 피웠다. 때마침 남산에 오른 선덕여왕이 이 연기를 보고 사연을 물었다. 그 누이가 남편도 없이 몰래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김춘추가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선덕여왕은 김춘추에게 문희와의 결혼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김춘추의 사람됨을 알아본 김유신의 계책이었다. 김유신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금관가야 마지막 왕 구형왕. 그는 법흥왕 때에 금관가야를 신라에 바치고 귀순했다. 바로 가야의 이 마지막 왕이 김유신의 증조부다. 신라로 귀순한 김유신 가문은 숱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 신라 주류는 정통 진골 귀족들, 김유신 가문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김춘추 가문 역시 신분적 한계가 있었다. 진흥왕의 둘째 아들인 진지왕은 유부녀 도화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비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진지왕은 즉위 4년 만에 국인, 즉 귀족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4년 만에 귀족들에 의해 쫓겨난 진지왕.
그는 김춘추의 할아버지다. 김춘추는 폐위된 왕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폐위된 왕의 손자, 이는 김춘추의 정치적 입지의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다. 이미 폐위된 진지왕의 혈통, 그래서 김춘추 같은 경우는 선골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골이 아닌 진골 출신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원래 왕위 계승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적, 정치적 한계를 지녔던 김춘추와 김유신 두 사람은 혼맥을 형성,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두 가문의 유대 관계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진덕여왕 때 백제와의 전투에서 8명의 백제 장수를 사로잡은 김유신. 그는 백제 포로와 품석 부부의 유골 교환을 제의했다. 대야성 전투에서 죽은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유골이 너희 백제 옥중에 묻혀있다. 죽은 두 사람의 유골을 보내어 너희들의 목숨과 바꿔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결국 이 제안으로 김춘추의 딸과 사위의 유골은 신라로 돌아왔다. 6년 만이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한 김춘추와 김유신 앞에는 공통의 과제가 있었다. 당시 신라의 왕은 선덕여왕.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신라 왕권은 불안정했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선덕여왕의 왕권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즉 진골 귀족들의 어떤 합의 속에서 왕권이 반석을 굳혀야만 안정화될 수 있는데 가장 주류였던 진골 귀족들이 여왕의 집권에 대해서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불안감을 더욱더 짚어주는 것이 당태종의 언사였습니다. 당태종 역시 선덕여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황제 일가를 신라 왕으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배경으로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선덕여왕 16년, 상대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유신이 이들의 제압에 나섰다. 그 반란군과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군대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관군은 그 평지성인 월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비단과 염정은 이 그 산성에 의지해서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유신 장군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신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켜 이들을 평정했다. 상대등 비담을 비롯 반란 세력은 모두 처형당했다. 구귀족 세력인 진골들도 상당수 제거되었다. 김춘추는 정치권을, 김유신은 군사권을 장악했다. 이제 두 사람은